수학 2 강의 20번째로 행렬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식의 성질 10가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성질을 통하여 행렬식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렬 A를 봤을 때 A, X equal B라는 이 연립방정식 개를 봤었는데요. 이 사이즈가 M by N 또는 N by N 상관없었죠. 어떤 거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A의 크기는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행렬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 그래서 n by n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렬식은 n by n 행렬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 돌아가 보면 ax 꼴 b에서 이게 a가 정방행렬, 즉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똑같은 그런 케이스에 적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정방행렬일 때 우리가 다뤘던 게요, 역행렬이었죠, 그죠? 조금 더 고급 선형대수학에서는 우리가 수도 인버스라고 해가지고 정방행렬이 아니더라도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역행렬도 A가 정방행렬일 때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수입니다. 요거는 값이에요. 하나의 값이 돼요.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주어지든 1x1이든지 2x2든지 3x3든지 상관없어요. 그 행렬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행렬에 대한 값이. 그래서 그거를 행렬식이라고 하고, 정방행렬 A에 대해서 행렬식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dt 소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A 행렬을 씁니다. 또는 이렇게 행렬 A의 앞에 이렇게 바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법이에요. 이게 디터미넌트의 표기법이니까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행렬식이 어디에 활용되는가? 여기는 이제 활용 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그 디터미넌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행렬의 유무 판단에 쓰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되면요, 요거는 싱귤라가 돼요. A 행렬이 싱귤라, 특이 행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역행렬은 없는 게 됩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면 A의 역행렬은 없다가 되고요.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아니면 요거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non-singular 또는 invertible, 그렇죠? 요런 가역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 것은요, 바로 이 관계입니다.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A가 2x2라고 칩시다. A가 디터미넌트 A, 2x2 A 행렬이고, 그 행렬 A가 A, B, C, D라고 주어지는 경우에 이 디터미넌트 A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그 포뮬라 공식입니다. AD, 자, 1,1 성분하고 2,2 성분을 곱한 거 빼기 1,2 성분 곱하기 2,1 성분. 그래서 AD-BC가 바로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2x2 행렬일 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고 있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행렬식이라는 거는 행렬을 대표하는 하나의 숫자가 되는데, 자, 그 값에 의해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 되면 그것은 역행렬이 없는 싱귤라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했더니 0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버터블이 되고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데 쓰이게 되냐면요, A가 2x2 행렬이면, 만약에 A가 2x2 행렬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A가 이처럼
A, B, C, D 이처럼 A가 2x2 행렬이면 A의 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자, A의 열들은 뭡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열들은.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x2라고 하면 AC는 이게 예를 들면 뭐 AC라는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 점이 BD로 되는 어떠한 그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벡터. 이 A라는 2x2 행렬에 열 벡터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벡터들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벡터가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 A라는 게 아직까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A라는 행렬에 대해서 그 행렬의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쳐요. 그게 하나의 값인데 자, 2x2 행렬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각각의 열 벡터들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 벡터 하나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벡터가 이거라면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 우리가 그 절대값을 취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보라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에 디터미넌트가 벡터들로 나타내는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이 삼각형은 바로 이거는 2분의 1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돼요. 만약에 3x3 행렬로 생각을 하게 되면 A가 3x3 행렬이면요. A의 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또 이 디터미넌트 A의 그 우리가 절대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럼 벡터 3개로 구성되는 공간상의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면서 디터미넌트를 배웠는지는 아마 행렬을 안 배웠으니까 디터미넌트를 안 배웠는데요. 공간상에 두 개의 원점을 지나고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로 구성되는 평면에 있는 두 개의 벡터로 구성되는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또는 삼각형의 넓이를 디터미넌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하나 되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점을 지나는 공간상의 세 개의 벡터로 구성되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 또한 이 디터미넌트라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 분야예요. 이런 거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벌써 역행렬의 판단 유무, 역행렬 유무의 판단 조건이고 넓이 구하는데 부피 구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선형 변환이 있다고 했어요. t가 x를 우리가 ax로 변하는 게 있다고 하면 자, 이때 여기 a를 우리가 그 표준 행렬이라고 하고요. 요걸 특히 선형 변환 t의 표준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때 디터미넌트 a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선형 변환 t에 의해서 어떤 초기에 있던 어떤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면적이 있을 텐데 이거를 선형 변환 t에 의하면 이게 뭐 어떻게 새로운 면적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형태로. 이랬을 때 이 면적이 우리가 평면에서의 변환이라고 치면 이 면적이 어떻게 변할 건가? 면적이 초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면적의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 디터미넌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이 있는데 원을 우리가 t를 통해서 변환해서 우리가 타원을 만든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면적이 얼마나 변할 건가? 또는 스피어를 여기 럭비공 같은 걸로 변환시켰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다 디터미넌트 A 이 관련되는 표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챕터 3의 제일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떤 아서 벤자민이라는 교수가 그죠? 이거를 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에 지나다니는 개미를 관찰해 가지고요. 개미의 이동 경로에 대한 문제들을 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디터미넌트가 어떤 건지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디터미넌트가 정방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 그리고 쓰는 표기법은 이렇게 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디터미넌트가 무엇인지 이 정의 자체는요,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나가냐면, 일단 간단한 그 디터미넌트의 성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디터미넌트라는 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 어떠한 값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나머지 성질 4개에서부터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 성질들이 처음에 소개하는 3개의 성질을 이용하면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n/n 행렬, 정방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치면요, 요거는 3.1과 3.2를 다 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항등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디터미넌트는 어떤 행렬에 대해서 그 행렬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행렬이 뭐냐면 항등행렬일 텐데요. 항등행렬 중에서도 만약에 디터미넌트, 자, 어떤 i라는 거 한번 봅시다. i. 근데 i가 이제는 1, 즉 뭐예요? 행렬이 1/1이에요. 그런 항등행렬은 1이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성분이 하나로 되어 있는, 1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에 이 매트릭스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1이겠죠.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이번에 2/2, i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1, 0, 0, 1입니다. 자, 요거를 나타내는 디터미넌트는 뭐냐? i2의 디터미넌트는 뭐냐? 아까 2/2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곱하고 빼기 또 x자 형태 거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예요? 1 빼기 0 돼서 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행렬식을 정의를 하겠지만 항등행렬, 그죠? 이게 1/1이 되든 2/2가 되든 이 3/3가 되든 이 항등행렬의 행렬식은 1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3가 있다고 치면 i3는 100, 010, 001이잖아요. 이것의 디터미넌트도 디터미넌트 i3도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등행렬의 행렬식은 1이다. 이렇게 일단 성질, 첫 번째 성질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요, 행연산과 관련이 있어요. 행연산. 행연산 중에서 특히 뭐가 관련 있냐면 교환과 관련이 있어요. 교환. 교환은 이게 exchange예요.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행렬, 정방행렬 A가 있습니다. 그 행렬의 두 행의 순서가 바뀔 때 행렬식의 부호가 바뀐다. 행렬식의 부호가 바뀐다. 자,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2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2. 2/2에서 A, B, C, D라는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거를 앞에 바로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A, B, C, D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나타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AD 마이너스 BC였죠. 자, 그러면 두 행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면 CD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B, C, 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행렬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X 형태로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그 다음에 반대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보면 C B A D가 됩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걸로 써보면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가 되죠. 위에 보면 자, 두 행렬의 행의 위치가 행의 AB하고 CD의 이 행이 요게 로 1이었고요. 이게 로 2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CD를 먼저 썼어요. 이걸 로 1으로 가져오고 요거를 AB를 로 2로 했어요. 즉 위의 행렬과 아래 행렬은 행의 순서가 서로 한 번 바뀐 거죠. 그죠? 한 번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이처럼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행연산과 우리가 관계 지으면요. 행연산에서 행의 교환, row exchange가 있었어요. row exchange, 행의 변화, 행의 교환. 이럴 때 행렬 A에서 우리가 행 교환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하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요. 한 번 더 행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이너스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플러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홀수번 행 교환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디터미넌트가 원래 행렬에 그 다음에 짝수번 행 교환하면 원래 행렬의 부호하고 똑같아집니다. 중요한 거는 행의 순서가 바뀔 때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부호만 바뀌어요. 얘 한번 봅시다. 이거는 원래 어디에서 온 거예요? 1001에서 이건 뭐예요? 항등인열이니까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1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한 번 행 교환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어디서 와요? 이거는 여기서 오죠. 100 010 001인 항등행렬의 디터미넌트 1입니다. 여기에서 자, 왼쪽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거는 자, 100이 두 번째로 오고 010이 제일 첫 번째로 왔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행교환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한 경우입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홀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지금 100이 여기 제일 밑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001이 두 번째로 나왔고 0102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에서 한 번 더 2행과 3행을 서로 바꾼 거죠. 여기서 행 교환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왼쪽에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또 부호가 바뀌게 되죠. 자, 여기 주어진 항등행렬 기준으로 보면 왼쪽 거는 행 교환을 한 번 한 것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행 교환을 두 번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부호가 홀수번 행 교환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번 행 교환하면 다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렬식의 성질은 항등행렬의 행렬식은 1이다였고 두 번째는 행연산에 해당되는 행교환을 한 번 하게 되면 행렬식의 값은 절대치는 그대로지만 부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또 부호 바뀌고요. 그러니까 짝수번 바뀌게 되면 그대로 양의 값을 가지는 거고 홀수번 하면 마이너스를 앞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음 세 번째 성질인데요. 이 세 번째 성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질이 아주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 행렬식의 선형성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행렬식의 선형성. 행렬식은 각각의 행에 대해서 독립적인 선형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행들은 고정시키고 각각의 행에 대해서 독립적인 선형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한번 자, 저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한 행입니다. 전체 매트릭스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행에 임의의 수 t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
매트릭스가 A, B, C, D였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행의 임의수를 곱했습니다. 한 행에만 곱했습니다. 여기 T를 곱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T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주어진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행렬이라고 치면요. 이거의 디터미넌트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디터미넌트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해보면 자, 이렇게 곱해야 되죠. T 곱하기 TA 곱하기 D가 되고요. 빼기 TB 곱하기 C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 묶어내면 T로 묶어내면요. 이거는 AD-BC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요거는 T 곱하기 A, B, C, D하고 같아요. 요건 뭐예요? 앞에 T를 곱해주고 T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A, B, C, D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AD-BC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행에 임의의 수 T를 곱해요. 한 행에만 곱했습니다. 1행에만 이렇게 T가 곱해지는 경우 이거는 여기 나오는 A, B, C, D 원래 있던 디터미넌트에다가 T만 이렇게 곱해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돼요? 만약에 A, B, C, D가 있어요.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만약에 3이라고 칩시다. A, B, C, D라는 숫자는 모릅니다. A, B, C, D라는 숫자는 모르는데 요게 디터미넌트 A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돼요? A에다가 2를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2 곱하기 3 맞나요? 이게 2 곱하기 3이 아니고요. 2의 제곱에 곱하기 3 그래서 3, 4, 12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자 2A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2A는 어떻게 됩니까? 2A를 적어보면 이거는 2A, 2B 그 다음에 2C, 2D입니다. 맞죠? 이 위의 행에도 2가 곱해졌고 아래 행에도 곱해졌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2A를 하면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 B, C, 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A, B, C, D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였어요? 3이니까 3, 4, 12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행에 임의수 T를 곱한다. 그러면 그걸 곱하기 전에 디터미넌트에다가 T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행렬식의 선형성에 해당되는 3의 A 특징이 되겠고요. 성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B 성질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식은 각각의 행에 대하여 독립적인 선형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내용은 이겁니다. A의 한 행을 A 플러스의 같은 행에 더한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는 A 더하기 A 프라임 요게 첫 번째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B 프라임 요게 두 번째 성분이고 요게 C, D 요렇게 2x2 행렬입니다. A라는 행렬에 디터미넌트가 있고요. 디터미넌트 A가 있고 요거는 이제 디터미넌트 A 프라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A의 한 행에다가 A 플러스의 같은 행을 더했을 때 자,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디터미넌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요거의 디터미넌트 어떻게 됩니까? 디터미넌트 계산해 보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디터미넌트 계산해 보면 자, AD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야 되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야 됩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 프라임 곱하기 D 빼기 B 더하기 B 프라임 C가 되죠.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 D 플러스 A 프라임 D 빼기 B C
빼기 B 프라임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D-BC, AD-B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하기 뭐가 됩니까? A 프라임 D 마이너스 B 프라임 C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AD-BC는 바로 뭐예요? 요거는 여기 나오는 A의 디터미넌트입니다. AD-BC가 되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C하고 D는 그대로 오고요. 위에 첫 번째 행만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A 프라임 D 빼기 B 프라임 C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이 A 더하기 A 프라임 첫 번째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1, 2 성분이 B 플러스 B 프라임, 그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C, D는 그대로 오고 위에 거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두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나눠지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다음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두 행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요. 자, A의 두 행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A의 두 행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된다. 행렬 A가 있어요. 두 행이 서로 같다. 그러면 요거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앞에서 두 번째 성질하고 상관이 있어요. 두 번째 성질. 두 행의 순서가 서로 바뀔 때 행렬식의 부호가 바뀐다죠. 두 행의 순서가 서로 바뀔 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행렬 A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두 행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A, B, A, B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성질 2번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서로 바꿨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B라고 합시다. B도 A, B, A,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A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B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디터미넌트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디터미넌트 A에다가 이거 한번 바꿨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하고 디터미넌트 B하고가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2번 성질에 의해서. 행연산 중에서 행교환을 한번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A하고 B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호를 바꿨을 때 같을 방법은 뭡니까? 이게 다 0인 경우죠. 그렇죠? 따라서 두 행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 A는 제로가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2x2 공식에서 AD 마이너스 자, X 형태로 빼야 되니까 AB 마이너스 AB 그래서 제로 되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A의 두 행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 A는 제로다. 또 요거를요, 어떻게 또 해볼 수가 있나 하면 나중에 열 번째 그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A의 전체 행렬과 A의 그 행렬식은 같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보면 A의 두 열이 컬럼이죠. 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행이나 열이나 어떤 거든지 서로 두 개가 같으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게 네 번째 성질입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성질에서 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성질. 뭐냐면 요것도 행연산과 관련이 있어요. 행연산. 우리가 했던 기본 행연산.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교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교환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한 번 교환할 때마다 부호가 바뀌었었는데 이 교체를 하게 되면요. 교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replacement죠. 행연산 교체를 했을 때는 행교체, row replacement를 했을 때는 determinant를 변화시키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해왔던 행연산 그 중에 replacement 교체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한 행에 주어진 행렬의 한 행에다가 상수배를 곱해서요. 다른 행에 그거를 뺀다고 말해도 되고 더한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빼는 거하고 더하는 거에서는 여기 곱하는 상수를 우리가 부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한 행의 상수를 다른 행에 빼도 요거 디터미넌트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어떤 행에다가 a를 곱해서 k에서 빼는 경우, 즉 이런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 행 교체를 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제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A, B, C, D로 되어 있는 디터미넌트, 요거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얼마예요? 요거는 A, D, B, C가 요거의 디터미넌트죠. 됐습니다. 그러면 옆에 나오는 여기에다가 지금 A, B, C, D에다가 1행에다가 A를 곱해서 2행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 C 빼기 LA가 되고 여기 D는 D 빼기 LB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뭘까? 계산해 보면요. 이것도 역시 AD BC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면 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3의 B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의 B. 3의 B는 요렇게 어떤 한 행렬식이 있을 때 한 행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진 요걸 봅니다. 요거는 이제 3의 B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위의 행은 그대로 둡니다. A, B는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도 A, B는 그대로 옵니다. 밑에 행을 서로 더해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C, D로 두고요. 하나는 LA, LB로 둡니다.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3B 특징을 의해서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오고요. 밑에 두 번째 행은 서로 더하면 이렇게 되도록. 자, 더해봅시다. 성분별로 C-LA 되고요. 여기는 D-LB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적어보면 AD, AB, CD이기 때문에 요거의 값은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AD BC가 되고요. 자, 밑에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부분은 봅시다. 자, 봤더니 여기 두 번째 행에 L이 곱해져 있네요. 자, 한 행에 우리가 어떤 게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3의 A였죠. 3의 A. 3의 A를 보면 한 행에 임의수 T가 곱해주면 T를 앞으로 묶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디터미넌트로 가져가면 됩니다.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앞에 거는 이미 계산이 됐고요. 마이너스 L로 묶어내고 나머지 남는 거 A, B 남는 건 뭐예요? A, B죠. A, B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행이 같은 행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디터미넌트 성질 몇 번? 4번입니다. A의 두 행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는 제로다. 또는 A의 두 열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는 제로다. 되는 거죠. 이게 두 행이 서로 같으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제로가 되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4번 성질에 의해서 됐죠.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남는 건 뭐예요? A, D, BC가 남는다. 따라서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같다. 즉 행연산, 행교체를 어떤 A가 있을 때, 정방행연 A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행교체에 해당되는 행연산을 수행해도 두 행렬 사이에 디터미넌트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6번째 성질. 한 어떤 정방행렬에서 한 행위, 한 로우가 모두 0인 경우는 디터미넌트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한 행이 모두 0이라는 건요. 앞에 그 행 앞에다가 t를 곱했을 때 t가 0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 행이 0이 되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00 b d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치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00 b d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곱하기 여기 임의의 값 b d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어떤 값이 되든지 디터미넌트가 앞에 0이 곱해지니까 이건 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행이 0이거나 또는 한 열이 모두 0인 경우 디터미넌트는 0이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6번째 성질이 됩니다. 자, 7번째 성질입니다. 7번째 성질도 이게 아주 많이 활용이 됩니다. 7번째 성질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스퀘어 매트릭스 n by n 행렬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A가 그 n by n 행렬 중에서도요. 이게 삼각행렬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디터미넌트는 뭐가 되냐면 그 행렬의 자 대각 성분들을 다 곱하면 됩니다. 삼각행렬인 경우에 대각 성분들의 뭐다? 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렬 A가 주어지면요. 행렬 A에서 우리가 행연산 통해서 upper triangular matrix U로 만들어주죠. 맞죠? 이때 행연산에서 우리가 교체, replace만 사용한다고 칩시다. 교체를 통한 행연산만 수행했을 때 A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U로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하고 디터미넌트 U하고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행연산 교체를 통해서 계속 A를 기본 행연산을 진행을 해서 upper triangular matrix 상삼각 행렬로 만들었을 때 A의 디터미넌트하고 U의 디터미넌트는 어때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5번 성질에서 행렬에다가 행연산 교체를 적용하면 여기 예에서 봤던 것처럼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행렬이 있는데 A를 U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U의 디터미넌트는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어떤 행렬 자체가요. 그 삼각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삼각행렬 이와 같은 삼각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U 우리가 이거를 상삼각행렬이라고 하죠. 상삼각행렬. 그래서 upper triangular matrix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대각 성분이 이렇게 있고요. 대각 성분이 있고 대각선상 밑에 있는 이 성분들 이게 다 0인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거는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디터미넌트가 이거의 대각 성분들의 곱 여기 나오는 거 D1 곱하기 D2 곱하기 DN인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U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U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U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동일하게 행연산을 적용합니다. 이때 교체만 사용하는 교환이 없는 교체만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D 밑에는 다 0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여기 D 밑에도 다 0인데 여기 위에가 0이 아니죠. 그럼 이걸 0이 아닌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행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곱해서 이걸 제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U에다가 추가적인 교체를 통한 행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뭘로 만들 수가 있냐면 이러한 대각행렬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D1, D2 해서
dn. 나머지는 다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행연산을 통해서. 자, 밑에 지금 이거 D1, D2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봇이랑 같은 의미거든요. 자, 피봇 밑에가 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0으로 만드는 거는, 자, 이거 0으로 만드는 거는 여기에 적당한 값을 곱해서 더해주면 이거 0으로 됩니다. 이거 다 0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행연산의 교체로만 통해서. 그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그냥 D 행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디터미넌트 U 하고요, 디터미넌트 D 하고는 서로 같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교체를 통한 행연산만 하게 되면 두 개의 디터미넌트는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그럼 여기에서 디터미넌트 D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요거는요, 첫 번째 행에다가 D가 곱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D1 됐고 0 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D2 0 0, 세 번째는 00 D3 0 했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고 DN, 이런 형태입니다. 자, 뭐예요? 요거는 디터미넌트 D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행에다가 D1이 10000인 행에다가 D1을 곱한 그러한 형태의, 요 형태의 디터미넌트에다가 D1을 곱한 거 똑같고요. 자, 그럼 이걸 계속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번째 행에도 D2가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D1, D2가 되고, 여기서 정하게 하면요, 요거를 행렬로 쓰면 안 되고요, 요거를 디터미넌트로 써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이 D의 디터미넌트는, 자, 첫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은 D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요걸 1로 바꿔주고 D1을 곱한 걸로 생각하면은, 그죠? 요거를 1000으로 바꿔주면, 자, D1을 곱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행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D2를 앞으로 뽑아내면 1000 0이 되고 01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00 D3 돼서 여기는 DN.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뽑아내요. 그 다음에 D3도 뽑아냅니다. D1, D2, D3도 뽑아내면, 그리고 계속 다 뽑아내요. 그러면 이거는 DN까지 오고, 나머지 남는 거 뭡니까? 나머지 남는 거는 1000 뭐 0100 해서 0001 뭐 이와 같은 게 남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항등행렬이죠. I죠. 그럼 뭐예요? 항등행렬이 드는 1입니다. 그럼 남는 값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주 대각 성분들의 곱이 바로 디터미넌트 D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터미넌트 U는 디터미넌트 D와 같고, 디터미넌트 D는, 자, 이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연산을 통해서 U가 D가 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몇 번 성질을 썼나 하면 앞에 넘어가 보면요, 자, 행 교체를 해도 디터미넌트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요거는 5번을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 디터미넌트 D가 이렇게 곱으로 나타난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걸 썼나 하면, 자, 여기 나오는 성질 3번 A를 쓴 겁니다. 그죠? 3번 A를 써가지고 다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는 진행되는 거는 여기는 3A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번 성질 또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성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성질은요, 앞에서 그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A가 정방행렬입니다. 여기 스퀘어 매트릭스, 행과 열이 같은 정방행렬. 정방행렬이면 A가 B가역 싱귤러하다. 그러면 이건 디터미넌트가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A가 가역이다. 인버터블하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정방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디터미넌트가 제로다. 그러면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되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특이 행렬이다. 또는 비가역 행렬이다.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특이는 요거는 singular란 뜻이고 비가역은 non-invertible.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역이다. 가역이다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A가 가역이기 때문에요. A가 가역이기 때문에 A로부터 해서 우리가 기본 행연산 통해서 뭐로 만들 수 있냐면 요거를 U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뭘로 만들 수가 있냐면 U는 이제 그 사다리꼴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거를 그 피봇의 위아래를 다 0으로 만들고 피봇 자체를 1로 만들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A가 대각행렬이 됩니다. 대각행렬. 이거는 U는 삼각 행렬이 됐었고 요거는 대각 행렬이 돼요. 대각 성분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행연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대각 행렬이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각 성분의 값들만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역행렬 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역행렬은 인버터블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왜 여기 가능하냐면 소거법, 즉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A를 U로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가역행렬이 되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U는 자 모든 행의 피봇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비가역행렬이 되게 되면은 U의 그죠 피봇이 없는 행이 생기거나 그렇게 모든 행들이 다 피봇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되는 거고, 자 가역일 때 여기 피봇이 모두 생기고 지금 그 피봇이 0이 아니어야죠. 0이 아니고 그런 경우 다시 기본 행연산을 더 추가하면 요거를 대각 행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대각선상에 있는 성분들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닌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게 8번 성질이에요. 8번 성질. 그래서 디터미넌트하고 이 역행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게 하는 게 바로 8번 성질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죠? A 행렬이 있잖아요. A 행렬이 있을 때 자, 기본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U라는 그 upper triangular matrix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 덧이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D 대각 행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각 행렬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요게 대각 행렬들 디터미넌트 D는 뭐냐면 요거는 피봇들의 곱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피봇들의 곱이 되는데 기본 행연산에서 교환이 없었다면, 즉 행들의 위치를 서로 바꿀 일이 없었다면 그냥 피봇의 곱들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대각 행렬을 만들 때 피봇 위치, 즉 행들의 위치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 일이 생겼으면 그때는 그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게 바로 디터미넌트라는 게 가역 행렬들에서 피봇들의 곱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8번째고요. 그 다음에 9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행렬에 대한 그 디터미넌트입니다. 만약에
A와 B가 가역이고 정방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때 A, B 두 개를 곱한 거의 행렬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요거는요. 두 개를 서로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그 행렬식을 곱해주면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도 그리고 B도 다 정방행렬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역일 때 두 개를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면 된다. 자, 그럼 요거를 써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A 행렬의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답은 디터미넌트 A분의 1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A 인버스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자, 따라서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여기 대신에 우리가 요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A 인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행렬의 곱은 각각의 두 개의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인버스가 됩니다. 요게 뭐예요? 디터미넌트 I하고 같으니까 요게 1이죠. 그래요. 요거는 1번 성질이었죠. 자, 따라서 요게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뭐가 돼요? 요거는 1분의 디터미넌트 A분의 1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에 A 스퀘어, 그러니까 행렬의 제곱근이죠. 행렬의 자 제곱입니다. 행렬의 제곱.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디터미넌트 A 스퀘어는 이거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A죠.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디터미넌트니까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돼서 요거는 디터미넌트 A 전체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앞에서 잠시 설명했었는데 디터미넌트 EA는 어떻게 됩니까? 디터미넌트 EA 요거는 행렬 곱하기 자, 요거하고 좀 틀리죠? A 곱하기 B가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자, 요거는 A가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립니다. A가 n by n 행렬이다. 즉 행의 개수가 n개면 2는 뭐예요? 각 행에다가 다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n번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EA는요. 어떻게 되냐면 디터미넌트 A에다가 A가 행이 n개가 있기 때문에 2를 n번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2를 n번 곱해준다. 2n이 붙습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n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썼던 관계가 아마 이게 3의 a입니다. 그죠? 3의 a 관계입니다. 한 행에다가 t를 곱해주면 곱해주기 전에 디터미넌트 값에다가 t를 곱해주는 그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성질 9번째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10번째 한번 볼까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전치 행렬 A 트랜스포즈는 A와 동일한 행렬식을 갖는다. 예. 2x2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디터미넌트 A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렇게 곱해서 요렇게 곱한 거 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A, D-BC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A의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이 행을 열로 가져옵니다. AB 열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열로 가져옵니다. 이거에 디터미넌트 계산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거 빼면 되죠. A, D-BC입니다. 예, 2x2일 때 해보면 디터미넌트 A는요.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한번 보면 6번이 원래 한 행이 모두 0인 경우 디터미넌트는 제로다 되는데 요게 이제 10번
성질에 의해서 한 행이 모두 0이면 디터미넌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행렬의 전체 행렬을 생각해 보면 한 열이 모두 제로가 되는 거고요. 트랜스포즈한 행렬과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서로 같기 때문에 자, 한 열이 모두 0이 되어도 디터미넌트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번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번 한번 보면 그래서 만약 한 행렬에 한 열이 모두 0이면 디터미넌트 0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6번에 의해서 한 행이 0이면 디터미넌트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가 행 교체가 아닌 행 교환했죠. 행 익스체인지. 행 로 익스체인지였죠. 자, 행 교환을 하게 되면 부호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한 것도 같은 디터미넌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열 교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행렬 A의 열 위치를 한번 교환하게 되면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바뀐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렬식 성질 10가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2x2의 행렬식을 한번 봅시다. 2x2 행렬 A, B, C, D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었죠? 공식으로 외우라고 해서 어떻게 외웠어요?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는 공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를 했었습니다. 공식 암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디터미넌트의 성질 10개를 이용해서 A, B, C, D를 한번 유도해 봅시다. 디터미넌트 성질 10개 10개로 A, B, C, D 즉 기본적인 2x2 한번 유도해 보는 거죠. 자, 일반적인 2x2 정방행렬 있습니다. 여기에 스퀘어 매트릭스가 해야 되고요. 자, 디터미넌트에는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의 B입니다. 한번 3의 이 B 볼까요? 뭔가 3의 B. 자, A의 한 행을 A'의 같은 행에 더한다. 즉 이렇게 A 더하기 A 프라임, B 더하기 B 프라임, CD로 되어 있는 거는 한 행은 그대로 오고 또 다른 한 행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한 행은 똑같고요. 그 나머지 두 개 더해지는 항이 이렇게 표현되면 됩니다. 자, 그 행렬식의 선현성이었어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밑에 CD 그대로 해서 요게 하나의 디터미넌트를 두 개로 분리하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A하고 여기 나오는 B가 각각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 더하기 제로로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요거는 뭐 하면 돼요? B 제로 더하기 B로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분해할 때 A0, 0B로 이렇게 분해해서 여기 나오는 디터미넌트를 두 개로 쓸 수 있어요. CD는 그대로 오고요. 위에는 요거는 A0 그리고 여기는 0B로 하게 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더하면 A가 되고 요렇게 더하면 B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오는 게 유효합니다. 요게 뭐예요? 3B죠. 왜 이렇게 유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하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요거를 대각행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각행렬로. 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걸 한번 봅시다. 요 행렬을요. 요 행렬에서는 이제는 A0는 그대로 옵니다. A0는 그대로 옵니다. A0는 그대로 오고, 여기 C, D를 두 개로 분해해요. 하나는 C 더하기 0, 하나는 0 더하기 D로 이렇게 분해합니다. 그러면 A0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있는 거는 C 더하기 0, 여기 있는 거는 0 더하기 D로 보면은 요렇게 노란색은 요렇게 노란 거하고 같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두색은요.
연두색은 여기 있는 연두색 부분하고 같아집니다. 이때 썼던 방법은 3의 B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을 보면요. 한 열이 제로입니다. 한 행이 제로거나 한 열이 제로면 디터미넌트는 제로죠. 그래서 요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터미넌트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요걸 보면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 자, 대각행렬인데요. 요거는 대각행렬 같은 경우에 자, 삼각행렬 또는 대각행렬인 경우, 자, 대각행렬인 경우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것들을 다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요거는 디터미넌트가 뭐가 됩니까? 요거는 바로 AD가 됩니다. 그죠? 여기 AD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건 뭐가 돼요? 이거? 요 부분 0, B, C 제로입니다. 대각선상을 보면 제로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행 교환을 해줍니다. 행 교환을 해주면 C, 0, 0, B가 되죠. 자, 행 교환을 한번 했습니다. 행 교환. 그러면 행 교환은 뭘 유발해요? 요거는 사인을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요것도 이제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BC고 마이너스 BC가 되죠. 따라서 요 부분은 마이너스 BC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0, 0 없어지고 AD 마이너스 BC. 그래서 주어진 일반적인 AB, CD의 그 디터미넌트는 AD 나누기 AD 빼기 B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보면요. 첫 번째 주어진 일반적인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간단한 어떻게 돼요? 간단하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열이 다 제로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 성분만 있거나 우리가 행 교환을 했을 때 대각 성분만 남게 되는 간단한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몇 개로 바꿨나 하면 4개로 바꿔줬어요. 4개로. 그리고 남는 거는 뭐 몇 개예요? 0이 아닌 2개의 행렬식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2x2를 이렇게 계산해서 즉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질 몇 번입니까? 1, 2, 3번 1, 2, 3번 여기서는 지금 3의 B만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대각행렬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대각행렬의 경우에 요 곱한 것들로 디터미넌트가 나온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는 몇 번 성질을 쓰면 됩니까? 요거는 3의 A를 쓰면 됐죠.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행렬식의 조건 그 3개 초기 조건, 초기 성질 3가지를 가지고 디터미넌트 A를 2x2에 대한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A의 3x3 경우 그리고 확장해서 A가 n×n 행렬일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3x3부터는 벌써 개수가 많아져요. 이게 최종적으로 남는 그 개수가 3x3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가 남아요. 난 제로인. 그래서 6개 3x3 같은 경우는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팩토리얼 되는 거고 2x2 행렬 같은 경우는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돼서 2개의 난제로 행렬식이 생기는 거고 n×n 행렬 같으면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 개수만큼의 난제로 간단한 형태의 행렬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계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고 조금 더 행렬식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행렬식에 대한 디터미넌트에 대한 강의가 되겠고요. 정리하면 행렬식은 이것이 행렬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그 활용 분야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행렬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성질을 이야기를 했어요. 디터미넌트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4번부터 10번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질들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더니 2x2 같은 경우에는 AD
D-BC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으로 암기했던 그러한 행렬식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행렬식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